안녕. 자, 경영지도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2022년부터 바뀌게 되는 경영지도사에 대한 시험에 대한 소개를 담당하게 될 와패스 부동의 민원감사 정경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관리와 조직 행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영지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시험이니까 시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실제로 우리 이제 간단한 어떤 전망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지도사를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경영지도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자,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에 대한 진단, 지도, 조언,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영지도사법이 2021년에 시행됨으로써 좀 더 명확한 업무 범위가 정해졌지만 여전히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지금 경영지도사들에게는 좀 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이 많고요. 그래서 최근에 20대들의 지원도 아주 많아지고 있으며 기업들이 이제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경영지도사들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젊은 층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한 경영지도사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제 역시 우리는 이제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지도사 시험은 크게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1차는 객관식입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찍기죠, 찍기. 2차는 논술입니다.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1차는 이렇게 총 원래는 2021년까지는 6과목이었는데 이제 영어가 이제 공인 성적으로 대체되면서 이제 영어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2022년부터는 중소기업 법령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지도, 자문, 조언을 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관한 법령을 공부해야 되는데 법령이 좀 양이 많은데 출제되는 포인트는 또 저희 학원의 강사님들이 아주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부터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이 추가되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법 추가되면 어떤 포인트에서 출제되는지는 우리가 귀신같이 맞출 수 있으니까 그죠? 공부하시면 되고 경영학, 회계학을 공부하셔야 되고 2교시에는 기업진단론, 조사방문론을 한다는 거죠. 기업진단론에서는 경영분석이나 기업진단이 또 포함되고요. 조사방문론은 조금 이제 방법론이니까 좀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를 통과되고 나면 2차를 보는데 2차는 논술입니다.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파트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약 저는 인적 자원 관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요 세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100점 만점에 보통은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30점짜리 좀 논술 형태로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써야 되고 나머지 4문제는 10점 정도로 출제됩니다.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 쓰시면 됩니다. 조금. 자, 그래서 경영지도사는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흔히 말하는 주관식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1교시, 2교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2교시부터 보고 1교시 보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죠? 고등학교 여러분 우리 기말고사, 중간고사처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험 보는 것처럼 딱 정해진 날짜에 1교시, 2교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는 우리가 2022년부터 공인 성적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1교시에 3과목을 보는데
75분. 각 과목당 25문제니까 한 문제에 4점이라고 계산해 놓죠. 그죠? 4 곱하기 25를 하면 100점이 되니까. 그죠? 한 문제에 4점입니다. 한 문제에 4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각 과목의 모든 과목이 1차에는 40점을 다 넘어야 돼요. 각 평균 60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 60점 이상이다. 60점, 61점, 91점은 무조건 다 합격이에요. 그리고 2차 볼 때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1점 받은 사람이 2차에서 점수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과목, B 과목, C 과목이 있는데 A 과목은 30점이고 B 과목은 100점, 90점이고 90점이면 대충 봐도 평균 60점 넘잖아요. 그죠? 근데 A 과목이 너무 못하잖아요. 사실. 심한 경우에는 20점, 90점, 100점, 100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한 과목이 무조건 다 몇 점을 넘어야 된다? 40점을 넘어야 되고 다른 과목들이 다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 생각이 많습니다. 한 과목이 무조건 최소 40점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세 과목이 있을 때 이게 0에서 100이면 최소 몇 프로 점수를 따는 정도는 공부해야 돼요? 40점을 따는 정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몇 문제 틀릴 수 있으니까 저는 수험생이니까 그죠?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80% 정도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한 몇 문제 틀리고 하면 평균 60점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1장부터 어떤 과목이 8장까지 있다라고 하면 저 경우에는 만약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6장하고 7장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1장은 시험에 잘 안 나오면 저는 한두 번 보고 그냥 더 이상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왜? 자, 40점을 채우는 공부를 하고 60점을 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는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요즘에 20대 지원이 많지만 여전히 기존의 직장인들이 더 시험을 많이 보는 것이 아직까지 현실이라면 그죠? 한정된 공부 시간에 효율적인 합격은 뭐다? 최소한으로 맞추고 합격하는 가장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짜릿한 1차 합격 점수는 60점이나 61점이다. 91점 맞은 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물론 잘 공부하면 도움이 되긴 하죠, 사실. 예를 들면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2차에 재무 관리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1차는 모든 과목이 한 과목당 다 40점을 넘어야 되고 모든 과목 평균이 60점만 넘으면 합격한다. 이른바 절대평가입니다. 자, 영어가 중요한데요. 공인 성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시 7급, 9급 공무원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경찰, 순경, 소방. 자, 전부 다 그죠? 다 이제 여기 이제 순경, 소방은 제가 알기로 내후년부터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고시는 토익으로 기준을 하면 700점입니다. 7급, 9급. 순경은 400 몇 점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통과되면 이제 아마 규제 완화해서 확실하진 않는데 2년 되는 날인데 아마 이게 앞으로 지금 3년인가요? 5년 후 늘리려는 것이 정부가 발표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자격증 제도 바뀌는 거는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내가 1월에 자격을 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볼 수 있고 2022년도 시험 볼 수 있고 2023년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험생들이 영어 자격을 딸 때 그죠? 나는 2021년이잖아요. 2021년 11월에 2020년 11월에 자격증을 따버리면 2022년까지 시험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보통은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는 해
이 1, 2월, 3월 정도에 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3년을 볼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계산해서 하시면 되겠고, 근데 저는 경영지도사 이번에 제도 바뀌면서 놀랐던 게 토익 기준으로 하면 700점이니까 지금 고시 7급 수준의 점수를 요구해서 좀 놀랐습니다. 순경이나 국어 공무원들의 토익 점수는 제가 알기로 450점인가 하여튼 500점대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이나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8대 자격증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변호사는 요즘에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다른 시험에서도 거의 대부분 영어의 점수는 다 700점입니다. 근데 이제 토익보다는 질테프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걸 시험을 봤는데 두 가지의 결정적인 수험생 입장에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더 결정적인 거는 이건데,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토익보다는 지텔프가 시험 시간이 40% 작습니다. 제가 알기로 토익은 2시간 넘는데 지텔프는 1시간 반이면 시험을 끝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험 주기가 아주 짧습니다. 지텔프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씩 시험 볼 수도 있는데 토익은 기본적으로 2달에 한 번씩 보는 거니까 절차도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비용도 조금 쌉니다. 토익은 쓸데없이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비싼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요. 왜 추천하겠습니까? 지텔프는 레벨 2를 65점을 넘는데 상대적으로 좀 수험생들의 평가가 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하는 탭스 시험을 보고 주로 이제 많이 봤는데, 그죠? 이렇게 3개 정도, 여기 있군요. 탭스. 이건 서울대에서 만든 영어 공인 시험이죠. 그죠?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 3개를 다 봤는데, 지텔프가 가장 쉽습니다. 그건 저를 믿으십시오. 지텔프가 가장 쉽고, 아직까지도 약간의 문법이나 공식을 대입을 하면, 이거 좀 숨겨진 얘기인데, 문법을 대비하면 그냥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요렇게 놓으면 답은 몇 번이다. 이런 게 아직까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험도 아주 자주 보고,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시험 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지텔프를 강추하고, 실제로 지금 수험생들도 거의 대부분 다 지텔프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텔프는 따로 여러분들이 학원을 찾아다니시지 말고 와패스에서 들으시면 두 가지가 좋은데요. 첫 번째는 와패스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 2차를 들으시면 같이 쭉 연결해서 들으시면 수강의 편리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아주 지금 흔히 말하는 1탑 최우수 지테프 강사님을 영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결하시면 좋고, 같이 수강을 하시면 아마 할인 혜택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지테프 들으면서 여러분들 또 틀어놓고 딴 공부하시면, 그죠? 뭐 따로 또 사이트 열 필요 없이 저희 사이트에서 또 인사관리, 우리 중소기업 법령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차 시험이 너무 어려서 우리 법률에 양성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인데 실제로 양성과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 양성과정을 통과하면 1차를 면제되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양성과정에 가서도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봅니다. 양성과정에 시험을 보는데 사실 1차 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그 양성과정에서 하는 강의를 충실하게 듣고 하시면 이 시험은 거의 통과되는데 조금 비용이 좀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양성과정은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조건인데 변경되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밑에 한번 보시죠. 가장 핵심은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학사를 따면 10년 이상 우리 경영 지도사의 요건, 진단 지도 이런 것들, 업무, 인사 관리, 재무에 종사했어야 되는데, 자, 석사는 7년, 박사는 5년인데요. 옛날에는 자 보세요. 학위를 취득했죠. 근데 실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도 몇 년 이상은 여기 몇 년 이상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진단
지도 관련 일을 해야 된다. 다시 옛날에는 학위를 따고 내가 만약에 인사과에서 근무했다. 내가 만약에 재무과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영지도사가 진단지도 업무를 하니까 진단지도 업무를 한 사람 이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 근데 요거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21년 4월 8일인데 자 보세요. 4월 8일인데 이미 4월 8일까지 그 이전의 요건 이전에 그죠 진단 지도가 아니라 그냥 실무 경력이 다 충족된 이미 이 4월 8일 2021년 4월 8일 이전에 요건이 완성된 사람은 계속 그죠 이거는 경과 규정을 안 두면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21년에 양성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등록했다는 말은 자격이 있다는 거죠. 2020년에 했습니다. 2019년에 했습니다. 그럼 다 이분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변환 요건에도 관계없이 무조건 양성과정을 들을 수 있지만 아이고 이분들이 억울하죠. 그죠? 2021년 4월 8일 전에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진단 지도에 관련된 일을 해야지만 이제 통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핵심이 뭐라고요? 2021년 4월 8일 이전에 그 이전에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4월 8일 이전까지 요건이 이 이전 요건이 충족 안 된 분들은 이제 진단 지도에 관련된 경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인생은 쇠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죠? 복불복은 여러분 비속어가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특유의 용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전에 양성과정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는 한번 다니신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시험이 젊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 젊은이들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자격증이 상당히 유망하다. 젊은이들이 20대가 많이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에 취업에서 유지하거나 현재 재직하는 분들도 경영지도사를 가지고 있으면 인사상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자격증을 받아서 취업하고 재직해서 나중에 내가 창업을 하거나 내가 독립적인 사업을 할 때도 이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상당히 유망하다는 거죠. 요즘에 공인중개사에서 20대의 시험을 많이 본다는 것은 우리가 뭘 뜻하죠? 20대도 이제 저 자격증이 유망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른 합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냉정한 얘기죠, 사실 시험이니까. 그죠?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해서 다 이런 분들이 30대, 40대, 50대들이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시간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로 이제 우리들의 리그였는데 이제는 20대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합격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50대, 40대들도 미래 자격증으로 상당히 유망하니까 그리고 20대들이 많이 들어온다? 자격증이 좋아진다고 여러분이 좋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빨리 합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있는데 1차 시험은 이렇게 해서 보통 그냥 몇 명 응시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률이 이렇게 한 40%대입니다. 그죠? 참 놀랬죠. 그죠? 이게 한 과목에 40점을 넘고 평균 60점만 맞으면 된다는데 이게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죠? 자, 2차 시험은 생각외로 합격률이 이 정도면 국가 공인시험에서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고시,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거의 대부분 2차 합격률이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인데 생각외로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른
그죠? 다른 자격증 시험과 비교하면 합격률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높은 편이니까 꼭 응시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영지도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듣고 있으면 경영지도사를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미래가 아주 밝은 자격증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에 관한 제도 변화를 봤는데 핵심은 영어죠. 영어는 그냥 우리 시험이니까 와우 패스 관점에서는 GTF를 추천드리고, GTF는 저희 학원에서 하는, 저희 와우 패스에서 하는 GTF 강의를 들으시면 1, 2차 연계와 좀 더 편리한 수업과 또는 범용성이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했고요. 뭐 더불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20대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무턱대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 합격할 시험이면 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 합격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는 학문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온 것이 아니면 공부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합격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합격률이 높고 가장 합격률이 많은 이런 합격 수기를 보는 것처럼 합격에 가장 근접한 학원 와우 패스에서 저랑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의 정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